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서밋 2025 금융 트랙에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마존 커넥트로 고객센터를 혁신한 교보생명과 토스증권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AWS의 금융 솔루션즈 아키텍트 양호철입니다. 네, 저희도 모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임과 동시에 또 어떤 서비스를 소비하는 서비스의 고객이기도 할 텐데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 사항이 있거나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싶을 때 저희는 항상 고객센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센터는 저희가 찾아가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창구의 역할도 해주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 캠페인 또는 아웃바운드 콜이 있을 때 고객센터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데이터들은 전부 저희 서비스를 혁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게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커넥트는 이러한 고객센터를 이루어주는 AWS의 완전 관리형 고객센터 서비스입니다. AWS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AWS 서비스들과 자유롭게 인테그레이션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센터의 라이센스 그리고 좌석 기반 과금 체계와 다르게 Pay as Use,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과금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커넥트는 2017년 시장의 도전자의 위치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2025년에 이르면서 당당한 마켓 리더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다양한 중소 또는 대형 고객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AWS 서비스와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측면에서 생성형 AI가 대두됨에 따라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며 다양한 상담원들 그리고 고객센터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고객 사례, 교보생명과 토스증권은 어쩌면 다른 하지만 동시에 같은 고객센터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아마존 커넥트와 함께 수행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복잡하고 다양한 상담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아마존 커넥트 혁신 사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여정을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이어 소개해드릴 토스증권의 고객센터 혁신 사례의 경우에는 앞서 키노트 때 강조된 바와 같이 토스증권의 혁신적인 굉장히 빠른 변화에 맞추어 고객센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교보생명의 AI 활용 지원팀의 김경환 과장님을 통해 교보생명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생명 AI 활용지원팀에서 AI 서비스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고 있는 김경환 과장입니다. 저희 교보생명은 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금융 선도 기업으로 보험의 보장을 통해서 고객이 미래의 역경을 극복하고 재무적 안정을 통해서 평생 든든한 마음으로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교보생명이 아마존 커넥트를 도입하고 실제 서비스까지 오픈한 여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의 전략 발표에서 이 문구를 들어보셨죠.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접점인 콜센터 역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업들은 온프레미스 환경의 콜센터를 유지할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할지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극대화하여 고정된 비용 구조를 가지고 내부 정책 기반의 커스터마이징하여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와 반면에 클라우드 환경은 사용량 기반 최적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리소스를 확보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 속도에서 큰 장점을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환경의 적응력과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의 선택이 문제라서는 아닙니다. 고객 비용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넘어서 고객의 경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콜센터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조직 고유의 전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리스크 속에서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전략적 적합성입니다. 당시 저희 조직은 인프라가 노후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재투자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급진적인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리스크 평가입니다. 500석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대규모의 콜센터를 전면적으로 옮기는 것은 부담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기대 수준 이상의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는 실행 역량입니다. 저희 조직에 기술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직 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 추가로 준비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저희는 전면적인 전환보다는 시범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리스크를 줄이고 빠르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결론 끝에 저희는 내부에서 이미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음성보 시스템을 소규모로 먼저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작은 업무부터 자동화가 쉬운 간단 고지 캠페인을 먼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성과를 도출해내고 전환의 효과와 가능성을 조직 내부에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콜센터를 구축하려면 중요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고심 끝에 아마존 커넥트를 선택했습니다. 커넥트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단순성, 외부 의존성을 최소화하여서 커넥트 위에서 단일 플랫폼 기반에서 음성봇을 매우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제성, 사용량 기반으로 유연한 과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실험하고 운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효율성. 코딩이 없는 프로세스 최적화로 GUI 기반에서 콜플로우를 설계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업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돋보였습니다. 아마존 커넥 이 비용적이고 기술적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아마존 커넥트는 저희에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 커넥트를 기반으로 음성보 시스템을 빠르게 구현하고 클라우드 기반 콜센터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직접 검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POC 수준으로 음성봇을 구현하지 않고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음성봇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콜센터 인프라, 인공지능 엔진, 캠페인 업무 처리. 이 각각을 아마존 커넥트를 중심으로 하여 AI 영역은 아마존 렉스가 구현하고 스텝 펑션, 람다, 다이나모 DB와 같은 서버리스 리소스들을 연결하여 100%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동작하는 음성봇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성봇 시스템의 실제 구성 방식을 아키텍처 관점에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는 이제 전화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꽤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AWS 샘플스에 있는 오픈소스를 참고하여서 커스터마이징하였고 S3와 SQS, 다이나모 DB와 람다와 같은 리소스들을 조합하여 모듈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이얼로 내부의 람다를 통해서 커넥트의 API를 호출하게 되면 통화 제어권이 커넥트로 넘어가게 되고 커넥트는 고객과 직접 연결되어 통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게 되면 EKS 내부에 API 서버를 호출하게 되고 통화 결과값을 RDS에 저장함과 동시에 기관계 시스템에 후속 처리에 필요한 값들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API 서버와 DB, 다이얼러 모듈, 그리고 아마존 커넥트로 구분되어 있는 운용 효율성과 확장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통화 흐름 설계입니다. 장표 좌측 상단에 6자리의 업무 구분 코드가 있는 캠페인 데이터, CSV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람다가 참조해서 API를 호출하게 되면 커먼 엔트리 플로우로 그 흐름이 전환됩니다. 커먼 엔트리 플로우 내부에서는 이것이 아웃바운드 캠페인을 위해서 호출된 API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흐름을 아웃바운드 엔트리 플로우로 라우팅합니다. 아웃바운드 엔트리 플로우 내부에서는 CSV 파일 포맷에 들어가 있는 6자리 업무 구분 코드를 식별하고 최종 업무 플로우로 분기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최종 업무 플로우에서는 고객과 아마존 렉스가 시나리오 기반 위에서 대화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전화번호만으로도 다양한 업무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통화 흐름 구조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성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직면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동시에 어떻게 대량의 전화를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발신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스텝 펑션, 즉 여러 가지 작업들을 시각적으로 연결하여서 순차적 혹은 병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중첩된 스텝 펑션의 실행 구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외부의 스텝 펑션은 캠페인을 실행할 때 다이얼을 설정하고 리스트를 로드하는 작업을 하고 내부에서는 스텝 펑션의 인스턴스를 병렬적으로 생성해서 동시에 여러 명의 고객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발신 지연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정화하여 대량 발신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성봇을 어떻게 채널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고민의 출발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리소스를 명확하게 제어하고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늘어날 트래픽이나 주로 감소할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장표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전처리와 콜 프로세스 진행 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처리 영역에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가용 채널 수를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캠페인 데이터를 SQS에 큐잉하여 대량 발신 기반을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콜 프로세스 진행 단계로 넘어가서 커넥트가 고객과 연결되어 통화를 진행하게 되면 람다가 다이나모DB의 활성 채널 수를 하나씩 올려주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고객과의 통화가 끝나게 되면 다이나모DB의 활성 채널 수를 하나씩 줄이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버리스 아키텍처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동시성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음성보 채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는 자동 응답 메시지, ARS 안내 멘트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 시스템은 이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 렉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아마존 렉스는 AWS의 대화형 AI 서비스로 텍스트와 음성을 이해하는 챗봇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아마존 렉스에 앤서링 머신이라는 인텐트를 생성하고 음성 녹음은 1번, 호출 번호를 남기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눌러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같은 발화들을 학습시킨 후 실제 통화상에서 자동 응답 메시지가 발생하게 될 때 그 구간을 정확히 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재중 고객을 정확히 구분하고 후속 처리를 자동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통화 결과를 어떻게 정확하고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중 예상치 않은 전화 끊김이 그런 것으로 인해 처리를 오류를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 처리할 수 있는 결과 처리의 로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 커넥트에서 제공하는 CTR이라는 데이터셋을 참조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CTR은 컨택트 트레이스 레코드로 아마존 커넥트에서 발생한 하나의 통화에 대한 전체 기록을 담고 있는 제이슨 포맷의 데이터 파일입니다. 고객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고 어떤 결과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이력을 추적을 하고 분석에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현은 좌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마존 커넥트에 연결된 데이터 파이어호스로 데이터를 스트리밍 하다가 통화가 종료되게 되면 그 즉시 CTR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S3에 저장되게 됩니다. S3에 저장된과 동시에 람다를 트리거하여서 제이슨에서 절가 처리에 필요한 제이슨의 키밸류 값을 파싱하여서 저장하고 그리고 필요한 후속 처리에 사용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화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커넥트 기반으로 음성보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과 해결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그 성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채널 비용은 90% 절감을 하였고 구축 소요 시간은 75%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부 의존성을 제로아웃화하여 내부 운영 인력만으로도 시스템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께도 음성보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빠른 업무 응대와 더 많은 컨택 시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마존 커넥트와 아마존 렉스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확장성과 유연성 덕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과 고도화 방안을 크게 3가지 영역에 나누어 구성해 보았습니다. 컨택센터 셋업 단계에는 전화번호 운영 측면에서 새로 전화번호를 발급해서 신청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마이그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대표 번호를 아마존 커넥트에 포팅하여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발신 단계에서는 예측 다이얼링 시스템인 PDS와 같은 기능을 적용하여 발신 효율성과 응대 연결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CID 시스템을 적용해서 고객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전화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전화가 걸려 들어왔는지 인지하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 번호를 포팅하는 부분과 CID 시스템을 적용하는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구현보다는 신뢰 기반의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 처리 부분에서는 아마존 커넥트에서 제공하는 컨택 렌즈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 상담 요약 리포트를 생성하고 고객 맞춤형 응대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성된 STT 데이터에 생성형 AI를 결합하여서 감정을 분석하고 키워드를 도출해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응대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확장적인 그런 구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커넥트를 통해 클라우드 콜센터 전환이 가져다줄 우리의 미래의 혁신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생성형 AI 통합이 심화될 것이고 자연어 처리 고도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확장 가능성을 크게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콜센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에 고급화를 이뤄야 됩니다. 지능형 라우팅 고도화를 통해서 콜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품질 자체를 혁신하는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 과제와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콜센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을 때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보고 투자 대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또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실행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직 전반을 아우르는 변화 관리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큰 도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보생명이 조금 앞서서 아마존 커넥트를 도입하고
체험해 본 결과 이러한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커넥트를 경험하신다면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인 이전이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기회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역은 여기까지고 다음 토스증권 사례를 발표해 주실 최병문 PM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할 토스증권 최병문입니다. 먼저 토스증권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토스증권은 투자의 힘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입자 수도 많아졌고 흑자도 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스증권은 아마존 커넥트로 토스증권 고객 상담 시스템 전체를 다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구성하게 된 배경은 먼저 저희 토스증권의 성장 속도만큼 기술도 지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결론은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스템에서 부족했던 점은 라이센스 기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라이센스와 채널 수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항상 임대치를 고려해서 라이센스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리소스가 유효한 상태였고 반대로 우측의 메시지들을 보시면은 이처럼 이벤트가 몰리는 날에는 상담에 연결이 안 되고 로그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편했던 점은 ARS에서 정해진 인터페이스만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금융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 전문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스트링을 전문으로 잘라서 다시 이렇게 변환을 많이 해야 돼서 저희가 스트링을 어댑터를 넣어서 제이슨 바꾸고 제이슨을 다시 어댑터로 REST API로 바꾸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은 특정 기술 스택에 의존해야 했던 구조였습니다. 고객 상담 시스템 도메인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 개발자가 바로 다루기가 어렵고 인프라 조직에서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저희 담당 개발자들이 인프라도 관리하고 네트워크도 관리하고 개발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다 떠맡아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팀으로 신규 인원이 합류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담 시스템이 채널별로 다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전화 시스템 따로, 채팅 따로, 그리고 원격 지원 따로 만들고 영통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저희 리소스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겪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은 기존 시스템에서는 라이센스 기반 운영하고 있고 특정 인터페이스만 지원하고 그리고 기술 스택을 요구하고 각각 기능별로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존 커넥트로 이제 새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제한 없는 확장 그리고 특정 인터페이스만 지원하는 데에서 다양한 AWS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개발자들은 AWS 그리고 서버 개발, 프론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담 채널 및 지원 도구를 모두 통합하도록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했는지 간략한 구성도입니다. 먼저 전화랑 채팅, 이메일이 다 이제 하나의 커넥트에서 컨택으로 칭하고 있고요. 이런 각 채널들을 통해서 요청된 상담들을 들은 아마존 클라우드의 아마존 커넥트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아마존 커넥트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커넥트 플로우라고 있는데 이제 많이들 아마 쓰시고 계실 건데 업무 흐름을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ARS 시나리오를 그린다든지 채팅 시나리오를 그린다든지 할 수 있는 지원 도구입니다. 여기서 먼저 시나리오대로 상담을 처리를 하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셀프 서비스로 다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상담원 연결이 필요하면은 그 내용들 그 상담을 커넥트 컨트롤 패널이라는 소프트폰으로 넘겨주게 되고 저희 내부 시스템 템은 커넥트 컨트롤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상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전화 상담이나 채팅 상담 등에 대한 내용들은 녹취, 그다음에 채팅 내역 같은 것들은 아마존 S3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커넥트 플로우에서 예를 들어서 잔액을 불러온다든지 이자율을 불러온다든지 그런 내부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하면은 아마존 람다를 통해 가지고 그 람다가 또 다이렉트 커넥트 통해서 사내 서버와 연결되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내부 시스템에서 커넥트와 통신이 필요하면은 아마존 SDK 통해서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람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커넥트에서 내부 시스템과 연결이 필요할 때는 말씀드렸던 커넥트 플로우에서 아마존 람다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람다 함수 호출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람다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요 람다는 이제 CI/CD 구성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요 람다 함수 통해 가지고 내부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구성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넥트에서 람다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 가는 반대 방향으로 내부 시스템에서 커넥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SDK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소프트폰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커넥트 스트림즈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에이전트 생성, 라우팅 프로필, 큐 등 내부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AWS SDK for 아마존 커넥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팅을 웹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커넥트 챗JS를 통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토스증권 고객 상담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데모를 보시면은 실제 소프트폰이 이렇게 인베드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아마존 커넥트 스트림즈 SDK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토스증권의 인터페이스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담 채널별로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은 들어온 요청들을 플로우에서 받아주고 그 플로우에서 이제 상담을 연결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퍼 투 큐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상담 큐에 그 요청을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각 라우팅 프로필에 어떤 큐들을 처리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라우팅 프로필을 보유한 상담사들에게 자동으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측에 소프트폰에 이렇게 전화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커넥트 콘솔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하고 버전 관리랑 배포도 커넥트 콘솔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 시스템 관련 배경 지식이 없는 개발자도 특별한 문제 없이 바로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채팅은 커넥트 콘솔에서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위젯이라는 진입점을 생성을 해주고 프론트에 해당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시면은 채팅을 우측처럼
시작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생성이 됩니다. 뭐 카드나 캐러셀 이런 타입 등도 플로어에서 제공하는 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챗 JS SDK 사용해 가지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토스 증권은 직접 렌더링이 가능하고 워크플로우를 알맞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지고 챗 JS를 사용해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왼쪽이 고객 쪽이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채팅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어가지고 영상통화랑 화면 공유까지 네, 영상통화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원격 지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영상통화 따로 만들고 뭐 원격 지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따로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메일도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담당자들이 직접 이메일 사서함에 들어가서 건건히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 이력이 전혀 통합이 안 되고 누가 이거를 상담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커넥트에서 이메일도 하나의 상담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상담 이력인데요. 컨택 서치라는 상담 이력인데 보시면은 채팅, 보이스와 같이 이메일도 하나의 상담으로 취급이 되어가지고 이메일이 수신이 되면은 소프트폰에서 그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하고 이렇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토스증권 내부 LLM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상담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커넥트에서 동일하게 아마존 컨택트 렌즈라는 거를 활용을 하시면은 요거 컨택트 렌즈를 그냥 다이어그램에서 활성화만 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STT도 되고 감정 분석도 되고 통화역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사내 LLM 쓸 때는 이렇게 하나의 통화가 끝나야지 이제 다음 배치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렌즈를 활용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렌즈 활용해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 지원도 하고 나중에는 토스증권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때 활용을 해야겠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 중인 과제는 제가 LS 쓰면서 제일 불편하게 느꼈던 점은 일일이 다 듣고 그 시나리오 따라가면서 눌러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였는데 저희가 아마존 렉스 기능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SR도 굉장히 잘 되고 NLU 자연어 이해도 잘 돼가지고 저희가 그 ARS 메인에 이 렉스를 붙여가지고 상호작용을 최대한 줄인 ARS를 만들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들어보시면은 투자의 새로운 점이 토스증권입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세요. 증명서 업무요. 증명서 발급 서비스예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전화 걸었을 때 뭐 1번은 뭐 2번은 뭐 수신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 들어가는 구조를 벗어나가지고 아마존 렉스가 고객의 의도를 분석해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찾아주는 식으로 구성을 지금 해놨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기대하는 게 일단 렉스를 써도 결국에는 그 고객의 인텐트들을 다 그 개발자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렉스에서 베드락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베드락을 쓰면은 이러한 인텐트 관리도 없이 고객의 의도를 파악해서 바로 동작하도록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 커넥트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화, 채팅,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고 AWS 기반으로 빠르고 유연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커넥트를 활용해 토스증권은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들을 다 통합하고 고객 경험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구성원들이
AWS랑 프론트 개발, 서버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상으로 제 차례를 마무리하고 양호철 솔루션 아키텍트 님에게 무대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훈님. 이렇게 네, 지금 교보생명과 토스증권의 사례를 모두 들었는데요. 우선 고생해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경험 아낌없이 공유해주신 네, 두 고객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이렇게 세션을 참여하고 있는 동안 저희 서비스가 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고 계신 상담사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저희 세션 여기까지이지만 아마존 커넥트와 관련된 관심이 조금 더 생기셨다면 내일 아마존 커넥트 스페셜리스트 팀에서 진행할 24시간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세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세션을 마무리하고요. 저희 AWS도 항상 고객 중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쪽에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엔 또 더 좋은 세션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